정신치료는요, 자기 행동에 책임과 맞물려 있어요. 병으로 책임을 면제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오늘은요,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이 식욕 억제제를 먹으면서 본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효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울적 있고 경계선 성격장애가 의심됩니다. 덕분에 가족들을 많이 힘들게 했죠. 어느 날 살을 빼기 위해 식욕 억제제류 약을 복용하면서 뜻밖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늘 화가 나 있고 무기력감과 심한 감정 기복에 시달렸는데 디에타민이 개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신과 처방약을 먹을 때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멍해서 중독 포기했는데 이걸 먹고 나니 활력이 생기고 일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화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요. 디에타민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소량으로 계속 복용을 해도 될까요? 항우울제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요. 현재 질문자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에요. 항우울제는요, 먹으면 좀 처지는 경향이 생겨요. 항우울제 자체는 이제 자아 효율을 떨어뜨려가지고 좀 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시에 주의에 대한 관심도 좀 줄여버리거든요. 정신과 약 전반이 그런 억제 효과를 일으킵니다. 질문자분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식욕 억제제인 디에타민은요, 펜터민 성분입니다. 펜터민의 효과에도 각성이 있어요. 흥분제로도 이야기가 되거든요. 디에타민의 부작용이 일종의 흥분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렇게 흥분 상태가 되면요, 초반에는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꾸준히 복용하다 보면요, 나중에 같은 용량으로 효과를 못 봅니다. 그럼 약 용량을 늘리게 되겠죠. 먹으면 먹을수록 살도 잘 빠지는데요. 그 상태가 지속되면 약 없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해요. 처방량 이상을 복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하고요. 소량으로 지속적으로 복용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약은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펜터민의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보면요. 2018년도에 고속도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칼로 찌른 여자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과거사나 인격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지 그 사람이 식욕 억제제, 다이어트 약을 과다 복용했다고 하죠. 물론 이 사건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요.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방영이 됐어요. 일상생활도 조사를 다 했는데 딱히 뭐 문제될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단지 하나, 펜타민 과복용 이거밖에 없었어요. 즉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이상행동이 초래가 된 겁니다. 흔히 각성제류에서는요, ADHD 약으로 처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도 비슷합니다. 초기에는 긍정적이에요. 초기에는 정말 좋아요. 그 상태에 우리가 매료되면요, 점차 복용량을 늘려가야 돼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 약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지경까지 가기도 합니다.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독성 문제 때문에 의사도 오래 처방 안 해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물을 복용할 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입니다. 질문자분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디에타민 말고도 항우울제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약물은 항우울제랑 디에타민은 서로 상반되는 작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복용을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중독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해서 타인을 괴롭히는 것이 합리화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신치료는요, 자기 행동에 책임과 맞물려 있어요. 병으로 책임을 면제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의미가 낫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좀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딴 사람들 괴롭혀놓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행동에 뭐 방패로 삼는다 그런 태도 같은데, 그런 태도는 버리고 자기가 저지른 일에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위험한 요소들이 숨겨져 있다고 여겨져요. 약을 복용하고요, 일단 각성 효과가 일어나면 처음엔 좋아요. 그런데 그게 정신장치 전반에 일으키는 영향이 큽니다. 강제로 효율을 높여주니까 거기에 매료된다고요. 그러면 자기의 정상 상태를 그 각성 상태로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따라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이 10인데 약을 먹으면 15나 20으로 올라가거든요. 강제로 내 능력을 올리겠다는 태도가 되는데 나중에 되면 내 원래 상태에서 이탈을 해버려서 훨씬 더 높은 효율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마약으로 비유를 한다면요, 메스암페타민을 흡입한 상태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 결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중독으로 이어져 버리면 약 달라고 사정사정합니다. 예를 들면 피로복이 취하고 싶은 사람들이 무슨 짓이라도 할 테니까 약 좀 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죠. 질문자분이 개선됐다고 느낀 것은 그 디에타민의 부작용으로 등장한 흥분입니다. 이게 그 암페타민하고 양적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한 기전으로 정신에서 작용하거든요. 물론 뭐 화학식에서는 조금 달라가지고 아류로 빠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각성작용을 일으키는 게 중요해요. 일반 상태에서는 그냥 막 화를 냈는데 이 약을 먹으니까 흥분이 개선됐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우울제를 복용할 때는 신체 상태를 다운시키니까 스스로 좀 화를 내면서 신체 상태를 끌어올리려는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디에타민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체를 각성시키려고 하니까 이미 신체 상태가 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질문자분이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생겨 있단 말이에요. 디에타민을 계속적으로 복용한다 치면 이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은 없고 약을 계속 원하게 되는 그 상태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약을 계속 하다가 중독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예민해지고요.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비약과 뼈말라족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것이 있어요. 이게 향정신성 약물 관련이라서 저도 좀 흥미있게 봤었는데요. 그 방송에서 보면 향정신성 약물이 어떤 효과를 지니고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잘 보여줘요. 인간의 정신에 내적 갈등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이 특권을 마비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특권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우리는 신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 우리 정신은요 자연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몸에 반드시 묻습니다. 이 약물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아픈 거예요.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몸을 막 발발 떨면서 괴로워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이때 이 고통은 어떻게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독 상태에 빠져들잖아요. 그럼 약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생활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을 받기 위해서 병원 앞에 줄 서야겠죠. 이미 중독된 사람들이 약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지경이니까 꼭 약을 먹어야 몸도 좀 덜 아프고 그 약에 마취된 채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의 물건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예, 이런 점을 좀 고려하시고 그 약이 정신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